빅게임 더 와일드는 다시 저희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수온이 아직도 바다의 수온은 높아요. 그래서 대삼치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큰 고기들이 들끓는 섬 거제도를 다시 찾았다. 빅게임 낚시 처음 하시는 분이 네 분.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빅게임 낚시 입문자 사인과 함께 떠나온 출조. 물속 녀석들의 뜨거운 환영 인사가 이어진다. 잇따른 바이트.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거제바다의 푸른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힘. 막강한 몸부림 끝에 낚아올린 결실이 달기만 하다. 거제도 빅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거제도 빅게임 낚시 이제는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포인트를 향해 가는 길. 안경섬 인근해역에서 어군이 형성된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본격적인 낚시 타임이 시작되기 전 출출한 허기부터 달래볼 참이다. 신동원 부님 생신이라서 우리 태기가 어떻게 제과점 가가지고 골라가지고 축하해드린다고 선상에서 준비를 했어요. 스승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엊그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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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혁이 고마워. 땡기 주자. 땡기 하자. 자,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거든요. 태혁이가 저희 카페 동영상도 올려주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고마워요. 그 아마 한 3년 전쯤 저희 대회할 때 그 바닷가에서 해봤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케이크 하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빅게임의 또 다른 행복. 끈끈한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우정도 낚을 수 있다. 그 뱅스 이런 거 준비하실까봐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서프라이즈 파티 덕분에 훈훈해진 분위기. 풍성한 낚시 조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본격적인 물때를 앞둔 시간. 조류의 흐름이 거세다. 자,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물때 타임이 한 1시간밖에는 안 남았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늘 낚시가 이제 마감이 돼야 되고요. 이번 그 주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물때는 본격적인 사리 물때가 안 됐고요. 이번 주말께 사리 물때가 되는데 이제 지금 정도의 물때는 썰물이 그렇게 급격하게 심하게 가진 않는데 뭐랄까 낚시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물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물때는 부시리방어 지깅하고 그 다음에 참돔지깅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기가 딱 좋습니다. 물때 여건이 받쳐주는 만큼 곧 굵직한 결실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된다. 부지런히 지그를 내린 후 재빠르게 10여 회씩 저킹을 이어간다.
폭발적인 바이트를 기다리며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하는 신동만 프로. 마지막 피크 타임을 앞두고 비장함마저 흐른다. 사실 바다선상 낚시의 성패 여부는 물때와 기후 조건 그리고 바람 방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물때에도 고기들이 간간히 낚이긴 하나 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리 물때가 돼야 고기들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때를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신동만 프로. 맨몸으로 7시간씩 서서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온몸이 굳어지기 쉽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줘야 예상치 못한 부상을 막을 수 있다. 휴식 아닌 휴식 시간. 물때에 맞춰 어군을 만나면 폭발적인 힘을 쏟아내야 하기에 잠시나마 숨고르기는 필수다. 여기는 안경섬하고 홍도의 거의 중간 정도 위치한 바닥이 굉장히 들쭉날쭉 안반 지형이에요. 거칠죠. 8m 바닥 좋습니다. 연습할 네, 지금 선장님도 그 얘기하죠. 바닥이 거칠어서 바닥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딱 내려가서 바로 레버 올리고 들어 올리지 않으면 바늘이 안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빅게임 입문자들에게 힘든 고비가 찾아왔다. 바닥면이 거치면 수시로 안반에 바늘이 걸려 채비를 뜯기기 쉬운 법. 낚시도 못하고 채비만 다시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바닥면을 상상하며 지그가 끝까지 내려갔다 싶을 때 빠르게 들어올리는 것. 이 또한 타이밍 승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 바닥을 상상하며 저킹을 이어가다 보면 저절로 낚시에 몰입하게 된다. 이쁘죠? 알록달록한 게. 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축광 연습 4m 은색 갈치 모양의 지그를 사용하다가 축광지그로 바꿔보는 신동만 프로. 조과가 신통치 않을 땐 지그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썰물 피크 타임입니다. 거의 끝썰물 정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 안경섬을 보면 물 젖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끝썰물로 가고 있어요. 썰물에 접어들면서 고기를 낚을 확률이 한껏 높아졌다. 축광직으로 변화를 준 만큼 바이트 받는 건 시간 문제. 잠시도 쉬지 않고 저킹을 이어가는데 역시나 예감 적중.
바이트와 동시에 빨려드는 느낌. 제대로 훅업이 된 것 같다. 서서히 녀석을 제압해 나가는 신동만 프로. 과연 어떤 녀석일지 정체가 궁금하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하게 힘을 쓰는 녀석. 신동만 프로 역시 낚싯대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다. 드디어 빅게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녀석이 나오는 걸까? 2m짜리인데. 아, 2m 되잖아. 나이스. 끝까지 막강한 힘을 쓰며 버티다가 올라온 녀석. 선장이면 막상 보니 아담한 사이즈의 방어다. 너무 부끄러운 사이즈가 나왔어. 자, 얘는 방어입니다. 그래도 방어 회 떠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왔네. 요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뭐. 야, 이거 잡자고. 크죠?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해. 태어가. 이제 철수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그래도 끝나는 시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꼭 본인한테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정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다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법. 빅게임에 도전하는 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결정적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저킹을 이어가는 신동만 프로. 사실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그런데 썰물이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입질이 활발해질 시간. 신동만 프로는 오히려 저킹을 10회 내외로 줄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교적 뭐 대부분 그래요. 바닥 찍고 한 10m, 15m 이내예요. 그리고 물이 점점점 조류가 죽어가면 큰 부시리 방어는 주로 바닥층에서 물 확률이 높아요. 바닥 찍고 두세 번. 바닥을 막 거의 찍기 직전에 부시리 방어가 물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류가 확 살아나서 본격적으로 썰물이 막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만일에 지금처럼 여기 수심이 한 55m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m 표층에서부터 30m권 정도의 이제 어군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 찍고 저킹을 제가 10대 번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물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살짝 바이트가 한번 왔었으면 작은 놈이 그 안에 다 물게 돼 있어요. 얘들이 다 내려가서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킹을 한 20, 30배까지 올렸다 내리게 되면 그 사이 너무 흘러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벗어난다 나기 때문에 제가 저킹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저킹 횟수를 조절하며 바이트를 유도하는 신동만 프로.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어군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렇다 할 조건은 없다. 다시 포인트를 옮겨보는 시간. 어딘가에 있을 비건과의 마지막 일전을 기대하며 힘찬 저킹을 이어간다. 그런데 어군다운 어군이 형성되지 않은 걸까?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저킹에도 바이트는 전무하다. 태혁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화이팅! 다 풀이 죽었어. 예? 이게 원래 마지막에 큰 게 나와요, 진짜로. 지금 이제 썰물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 우리 아침 한 8시 정도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는데 9, 10, 11, 12, 1시, 2시 6, 7시간 정도를 서서 꼬박 서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모되는 그 에너지 엄청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6시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쳐요. 근데 6, 7시간 하다가요, 끝나기 직전에 고기 한 마리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피로가, 피곤함이 한 방에 싹 가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야 또 재밌죠. 적당히. 그 러닝은 마라톤은 왜 하겠어요. 간간히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숨이 목전까지 타오르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의 휴식 때문에. 휴식하고 나서보다는 휴식이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순간의 그 희열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만족스럽게 해냈구나, 그런 만족감 같은 거.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 가까이 이 짓만 하고 있다. 비록 원하는 결실을 다 얻지 못했어도 괜찮다. 거제의 푸른 바다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빅게임이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고마워요. 작던 크던 요만한 거 한 마리에 그래도 웃고 하루를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 요즘 같은 그 각박한 생활 속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을 매번 느끼고 있고요. 오늘처럼 빅게임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오시면 그
그분들이 그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만족스럽게 그 잠시지만 그 기분을 느끼는 표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두 배의 행복을 느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사실 그 궁금한 것도 많고 특히 매듭, 그 다음에 그 고기 한 마리 올리기 전과 후의 그런 과정들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케어를 해드리면서 제 나름 희열이 또 있습니다. 이 비겐날 시작하시는데 좀 뭔가 석연치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저희 빅게임 더 와일드는 늘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거제도였습니다. 마침 눈이 와서 참 이쁘네. 저는 낚시 갔다 돌아올 때 여기 그 양평의 관문에 딱 들어서면 너무 좋아요. 이 전경이. 알프스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요. 초록이 우거지면 더 멋있어요. 또. 그거는 그 낚시 관련 매장 그러면 그 바닷가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심리적으로 편한 곳이 항상 제 거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 아내도 이 양평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여기서 거주하는 게. 가장 좋은 점은 그 공기예요. 그 다음에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양평은 차 타고 5분만 딱 벗어나면 10분만 지나면 전부 다 그림 같은 산책 코스, 카페, 그다음에 뭐 식당, 좋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 대부분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자 매장입니다. 자,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양평입니다. 빅게임 낚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분, 두세 분 이렇게 같이 동행 출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여타한 기회에 내가 좀 같이 가서 방해는 안 될지 또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같이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을 제가 함께 매회 갈 때마다 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저한테는 아쉬움이 되죠. 이번 거제도에는 4분이 함께 동행하셨는데요. 저는 나름 그 짧은 시간이지만 4분께 일일이 빠짐없이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셨던 분이 계속 그날 가장 많이 바이트도 받고 올리고 그러셨어요. 걸었다. 나이스. 걸었다. 자, 그때는 훅업 이제 했으면 천천히 그랬어요. 고기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제 옆에서 저킹이 바닥 찍고 저킹하고 이걸 굉장히 연습한 대로, 물론 그분이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게 그날 굉장히 먹힌 거예요. 효과가 좋은 거죠. 오! 와! 이 정도면 2m죠. 우와! 우와! 그쳐주고, 그렇지. 우와! 우와! 진짜 2m. 수고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빠지겠구나. 근데 후킹이 딱 올라왔으니까 후킹이 제대로 됐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저도 역시 바닥을 딱 내려서 바로 이렇게 저킹을 시작을 하려고 하자마자 벌써 탁 물었었어요. 그게 올라오다가 이제 거의 다 올라와서 실루엣을 보여지고 바늘에서 빠졌는데요. 이런 거. 아이씨. 마침 바늘 안쪽에 합사가 딱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이게 저쪽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겠어요? 바늘 이렇게 빼내는 역할이 됐겠죠. 이렇게 툭 빠졌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저럴 때는 내가 바늘이 걸려 있으면 옆 사람과 탱글에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빨리 감아 올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요령이 좀 생기죠. 제가 15번 하지 마라, 저기는. 굳이 15번 해야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고기 나와야 될 시간에, 낚시해야 될 시간에 바닥 걸려서 줄 터졌고 슈크리도 매듭해야 되고, 그래서 매듭하시는 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까 봐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 고기 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각자 줄 끊어지면 제가 막 매듭을 해드렸어요. 답답하니까. 이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트 횟수가 멀어지니까 점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거를 해내야 되는 게 바로 이 빅캡 낚시인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제가 매듭 연습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저킹한 거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메탈 지고 교환하는 거, 링 벌려서 바늘, 플라이어 끼는 거 뺐다 켰다 연습을 하세요. 제가 귀찮을 정도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이 잔소리를 들은 분은 막상 현장에 낚시 가시면 고기 못 낚아 올려요. 예, 시간 다 지나갑니다. 연습한 만큼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빅캡 낚시 시작하시면서 낚싯대와 닐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깅, 파핑. 파핑은 캐스팅 낚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깅은 메탈지그를 수직으로 내려서 저킹이라고 이렇게 액션을 주잖아요. 그게 지깅이고, 파핑, 즉 캐스팅 낚시는 멀리 루어를 던져서 대상어종을 낚아 올리는 방식인데,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그 지깅 낚시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지깅 낚시만큼은요, 릴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낚시대도 중요하지만 그 릴이 드랙의 내구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큰 부시리방어 또는 참치, 대형어종이 물지 말한 법이 없거든요. 이 낚시를 하다 보면 꼭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자, 근데 대부분 릴의 드랙이 받쳐주질 못해서 완전히 드랙을 잠갔는데도 계속 드랙이 풀리다가 끝나버려요. 네, 정말 어찌할 겨를도 없이 끝나요. 원줄이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릴이 받쳐줘야 된다. 이 릴이 드랙이 받쳐주려면은 레버 드랙 시스템을 꼭 사용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낚싯대인데요. 릴과 낚싯대가 조합이 아주 잘 맞아야 되는데, 이 낚싯대가 너무 헤비하면 본인한테 힘들어요. 릴과 낚싯대 조합을 하실 때 꼭 조언을 얻으세요, 저한테.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신신당부를 합니다. 본인의 체격 조건과 잘 맞춰야 돼요. 골프처럼
다른 스포츠처럼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본인의 신장 키, 체격 조건에 맞추어서 자전거도 선택을 하잖아요. 이 빅게임 낚시 역시 하나만 갖고 무조건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체격 조건에 잘 맞는 낚싯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빅게임 낚시 시작하시면서요, 릴은 좋은 걸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합사 원줄 뭘 감아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싼 거, 이런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들을 하세요. 고기 낚으려고 낚시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 이렇게 또 반문을 하죠. 제가 볼 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합사는요, 가급적 좋은 걸 쓰십시오. 요즘 합사 가격대가 한 4만 원 중반대에서부터 한 8만 원 그 사이면은 아주 좋은 소재의 합사를 쓰실 수 있어요. 나일론 쇼크리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게임 전용 나일론 쇼크리더를 꼭 쓰세요. 카본줄 안 됩니다. 나일론 쇼크리더 쓰셔요. 지깅 낚시의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추천드리는 메탈 지그, 루어죠. 메탈 지그는요, 뭐니 해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는 것, 빨리 바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내려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많이 흐르겠죠, 옆으로. 그러면 옆 사람과 라인이 엉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빨리 내려가서 찍고 저킹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멀리 흘러가 버려요. 자, 대한민국 바다에 서식하는 방어부실의 첫 번째 미끼, 가장 선호하는 미끼를 치자면 저는 당연히 갈치 모양의 롱지그를 쓰셔라. 그리고 빨리 내려가는 스피드 타입을 쓰셔라. 가장 노멀한 거 200g 쓰시고요. 스피드 타입 빨리 내려가는 거 240g 정도, 260g 꼭 있어야 돼요.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만 있으면 조류에 너무 흐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300g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색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지그는 꽂혔는데 합사만 이렇게 늘어져서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답답하죠. 자, 지깅 낚시 하시는 분들 태클박스 열어보잖아요. 다 실버야. 다 번쩍번쩍해. 다 번쩍번쩍하는 것만 다 갖고 있어요. 부시리방어, 참치 같은 게 정어리 막 살아 움직이는 거, 파르르 막 움직이는 거 딱 내리면 바로 물 것 같죠? 그 밑에 참치가 버글버글해. 안 물어. 근데 우리 까나리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 전갱이를 싹 내려가니까 얘는 바로 물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까만 것도 갖고 있고 노란 것도 갖고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이상한 거 노란 거 저 지그는 누가 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되니까 먹히니까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만세기 칼라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만세기 새끼 팍 돌아다닐 때 먹이 활동하는 게 보이잖아. 그럼 만세기 칼라 내려야죠. 축광. 이 축광은요, 단순 축광이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UV 축광도 따로 있습니다. 빛도 오래 가지만 물속에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빛의 색깔이 달라요. 물속에서 어두운 데서 보면. UV 축광 도료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필히 한두 개 꼭 사놔야 돼요. 실버만 갖고 있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 꽝인 거예요. 제발 몰빵 하지 마세요, 좀. 아, 미치겠어, 아주. 부시리방어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가 바늘을 다 봐요. 쇼크리더도 보고 라인을 다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현혹이 돼서 화를 못 이겨서 탁 달려들어 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꼬드긴다고 그러죠. 유혹을 해서 얘가 달려들게 만드는 게 모든 낚시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론이고. 걸렸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 바늘을 어떻게든 빼려고 다양한 각도로 급턴을 하고 힘도 써보고 다시 역방향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낚싯대가 쭉 꺾여 있는지 텐션을 유지가 돼야 돼요. 헐렁하지 않게. 후킹을 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릴을 감아서 계속 텐션이 유지가 되게 하고 유지가 된 다음에 파이팅 컵에 탁 꽂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뭐 기본입니다. 신동반프로 역시 낚싯대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다.
드디어 빅게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녀석이 나오는 걸까? 2m짜리인데 2.5m. 아 2m 되잖아. 2m. 나이스. 네, 2m 초보 나오. 끝까지 막강한 힘을 쓰며 버티다가 올라온 역시 녀석. 선장이면. 빅게임 더 와일드 편에 보시면은 매듭 설명 분명히 나와요. 제발 부탁인데 이것저것 매듭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정도 매듭 안 하고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자꾸 까먹어요. 순서가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한 가지 매듭만 나한테 자신감 있게 익숙해진 매듭. 나한테 가장 자신 있는 매듭, 늘상 사용하던 매듭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끝까지 쓰시라.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좋은 매듭은 나 본인이 가장 익숙해져 있는 매듭. 합사와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매듭. 그 다음에 쇼크리더 맨 끝에 도래 묶는 매듭. 늘상 본인이 하던 매듭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것만 사용을 하세요. 바다에서 하는 낚시, 배를 타고 하는 낚시는요, 물때와 기후 조건, 바람 방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때는 조금 물때도 있고 사리 물때가 있는데요. 완전 조금 무시 물때라고 해서 고기가 전혀 안 낚이는 건 아니에요. 단 확률적으로 보니 이렇게 조류가 잘 움직일 때가 어종들의 활성도는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혼자만의 이론은 아니고요. 네, 물이 움직여야 물고기 역시 활성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예부터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짝물이라고 하죠. 조류와 바람이 반대로 이렇게 가면 낚시하기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 이 지깅 낚시는요, 수직으로 빨리 내려가야지만 승부가 빠른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가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 뒤로도 이렇게 피칭을 하고, 그래서 낚싯배를 타고 낚시할 때는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람이 마주 불든 뒤에서 오든 웨이브가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간헐적으로 갑자기 급격히 이 박자의 리듬을 깨트리는 파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그 파도가 넘실넘실할 때 그 흐름을 잘 타고 몸 어디 한 군데가 배의 의지를 꼭 하셔야 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배 선수 앞쪽에서 캐스팅 낚시 파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만큼은 꼭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낚시 전용 신발을 꼭 신으셔라.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은 물때에 배가 이렇게 바람에 쭉 밀리거나 조류에 밀려서 흘러가잖아요. 선장님이 그렇게 딱 세워주면 중간쯤 쏙 흘러가다 보면 이제 그 포인트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럼 처음에 지그를 내려서 처음에는 바닥 찍고 적킹 몇 번 하고 한 두세 번 지나면 한 네다섯 번째 내리고 올리다 보면 덜컥하고 입질이라고 하죠. 바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이걸 한 번 기억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선장님이 배를 올려줄 때 요때쯤 흘러가면 나오니까 요때 집중을 해서 낚시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이론이 서겠죠. 근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리고 올리고 저킹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흘러가다 언제쯤 포인트에 진입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그가 너무 흐르면 빨리 무거운 지그로 내가 교체도 하고 내 조건에 맞는 그 리듬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빅게임 낚시, 지깅 낚시의 요령입니다. 우리와 배가 거의 부닥칠 것만 같은 그런 근거리에서 다른 배가 같이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그 배 동선에만
고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시리 방어가요. 거의 일렬 종대로 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조류에 싹 이렇게 흐르면 다른 곳엔 없어요. 여기서만 상류 쪽에서 조류 상류에서 뭐가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3, 4m 폭 이 정도 폭을 지나서 요 옆으로 흘리면은 고기가 안 나오는 일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우리 배가 이 배가 흐르고 있을 때 뒤쪽에 배가 이제 고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싹 빼서 그 위에 딱 올려서 그 동선에 쭉 맞춰야 돼요. 선장님들이 보고 있는 그 플로터에 보면은요, 모니터에 보면 그 배가 이 배가 흐르고 있는 동선이 딱 마킹이 되거든요. 항적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딱 맞춰야 돼요. 자, 그만큼 이 낚시는요, 선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 선장님이 좋은 자리에 갖다 딱 대주면 무조건 낚아내야 돼요. 한 마리라도 낚아 올려야 됩니다. 이 앞에 잘 보세요. 저기 물 막 파도 치는 데 있죠. 거기 조금 전에 가면 경사면이라서 지그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경사면이라는 표현은요, 밋밋한 바닥에 쭉 이어지다가 경사면에 점점 수심이 한 35, 40m였다가요 30, 25, 20, 15, 10m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언덕 경사면에요, 물이 쭉 조류가 오다가 여기를 싹 받쳐서 이렇게 흘러 넘어가겠죠. 이 경사면에요, 부시리 방어가 조류 반대 방향, 조류를 마주보고 꼬리만 흔들면서 싹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그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와서 탁 무는 거예요. 경사면 타고 오를 때 조심하라, 그 얘기가. 촉각을 딱 곤두세우고 바닥 찍자마자 빨리빨리 적깅 탁탁탁탁 한 10번 하고 또 내리고 탁탁탁 10몇 번 하고 또 내리고, 이걸 잘하라, 그 소리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야 돼. 이해 못하면 다 바닥 걸리고 뜯기고 줄 끊어져서 맨날 앉아서 매듭이나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끝나요, 상황. 답답하죠. 회유성 어종들의 특징은요, 그 시간대가 딱 돼야지 폭발적으로 막 물어줘요. 그러다가 잠잠해요, 어느 순간. 그러면 조류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점점 살아나기 그 직전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도 낚시할 때 고기 나오는 시간은 언제입니다. 시간대가. 자, 그리고 고기 나올 시간은요, 오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정도, 그 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도 물론 되지만 그 시간대에는 고기를 낚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렸어요. 모든 상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목요연하게 매번 수회 접하면서 요령을 조금씩 터득을 해나가는 게 바로 이 빅게임 낚시예요. 모든 낚시가 그렇습니다. 이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주의드려야 될 게, 내가 처음 갔는데 나만 한 2-3마리 이렇게 최고 많이 잡았어, 큰 걸 잡았어. 자, 요렇게 자만을 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잖아요. 참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속으로 이렇죠. 내가 좀 자만했었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꼭 찾아옵니다. 아직 25년을 이것만 하고 있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낚시는 고기 낚는 게 낚시다. 저희 빅게임 더 와일드 빼놓지 않고 보시면 한 10편 정도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낚시 그래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고 흡족해 하실 겁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양평입니다.